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나만 빼고 말이다. 나는 굉장히 우울한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일 때문. 내가 태어난 곳은 중국 베이징. 14살 때 빌 게이츠가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것이라고. 16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 공부를 했다. 장학금을 받으며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듀크대학교에서 MBA도 이수했다. 30살에 잘나가는 기업의 중간 관리자가 되었고 동시에 예비 아빠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물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사업가가 됐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누군가가 물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순간 깨달았다. 시간은 놀랄 만큼 빠르게 흘렀고 나의 꿈과 현실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처럼 중국에서 태어난 아내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이전보다 더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만삭인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어. 더 이상 이렇게 후회를 안고 살아선 안 돼. 창업, 도전해봐.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창업을 위해 전력 투구하기로 했다. 그 사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다시 취직한다는 조건을 세우고 이제서야 내 꿈을 마음껏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마치 오즈의 마법사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지금처럼 좋은 일자리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이제 태어날 아기는 어떻게 하지? 아내는 허락을 해주었지만 초과는 어떡한담? 혼란스러웠다. 내가 창업을 진정 하고 싶었던 걸까? 그동안 내가 우울했던 게 창업을 하지 못해서였을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표를 냈고 최고의 팀을 꾸렸고 3개월 만에 꿈꾸던 앱을 완성했다. 하지만 투자자로부터 날라온 메일. 거절. 오랜 시간 온 세상이 빛을 잃은 듯했다. 오즈의 마법사는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 내 심장을 조여왔다. 나 자신에게 분노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불확실한 스타트업에 모든 것을 걸다니. MBA는 왜 배웠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나 제대로 못할 거면서. 만삭의 아내는 아직 3개월이 더 남았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도전할 수 없었다. 또 거절당할까봐.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 며칠째 검색만 했다. 거절을 극복하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법. 심리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거절감에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딛고 이겨내세요. 누가 모르나? 전혀 도움 안 되는 한심한 조언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운영하는 거절치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그는 거절이란 공포 그 자체라고 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을 추천했다. 30일 동안 매일 밖으로 나가 의도적으로 거절을 당하세요. 30일이 지나면 거절에 무감각해질 겁니다. 나는 이 논리가 마음에 들었다. 10년의 꿈을 미뤄왔던 나다. 아무래도 거절에 더 취약하겠지. 의도적으로 더 심하게 거절에 노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겐 극단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했다. 그래야 내가 꿈꾸던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나는 30일을 100일로 늘렸다. 나의 100일 거절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첫 도전은 모르는 사람에게 $100 빌리기. 두 번째 도전은 햄버거 가게에서 콜라가 아닌 햄버거 리필하기. 어떤가? 용감하지 않은가? 다소 민폐같이 느껴진다고?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거절이 거듭될수록 엄청난 것들을 온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실제로 거절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던 두려운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만나긴 찍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어하며 왜? 라고 물어왔다.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지레짐작이라는 고질병에 빠져 도망치기 바빴다는 것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온갖 별의별 추측으로 혼자 괴로워했던 것을. 거절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황당한 제안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사실 2가지. 이 세상에서 죽음 외에 100%라는 건 거의 없다. 역으로 0%라는 것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도 확률로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승낙을 간절히 원한다면 중간 과정에 있는 거절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데 더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이건 새로운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이미 현실에서 충분히 많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12번 거절당했다.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은 20번, 스릴러의 거장 스티븐 킹의 캐리는 30번, 로버트 피어시그의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수는 무려 121번이나 거절당했다. 끊임없이 두드리면 된다. 충분히 많이 시도하면 결국에는 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생기는 거절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00일 거절 프로젝트를 하며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이다. 이제 나는 거절이라는 골리앗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은 느낌이다. 아니, 시간이 더 흐르면서 거절은 골리앗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거절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오지의 마법사임을 알게 되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생애 초기에 격한 거부를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간디, 만델라, 심지어 예수조차도 많은 거절 경험을 겪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절에 의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절 이후에 나타난 반응이 그들을 규정했죠. 처음에 거절은 저에게 있어 저주이자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늘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망쳤기 때문에 거절의 두려움은 저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거절에 익숙해지자 거절은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답니다. 잊지 마세요. 마음 근육도 운동처럼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